2019년 10월 10일 스웨덴 할리먼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페터 한트케와 올가 토카르추크 등 두 명이었죠. 왜 이번엔 두 명이나 발표했을까요? 그리고 노벨 문학상은 어떻게 심사할까요? 세간에 놔도는 각종 궁금증, 그리고 잘못 알고 있음직한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노벨상에 대해 먼저 아는 게 좋겠죠. 노벨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으로 만들어진 상입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이죠. 원칙적으로는 평화주의자였지만 가장 강력한 폭탄을 만들면 오히려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그 결과 안전하게 운반하고 손쉽게 쓸 수 있는 강력한 폭탄이 만들어졌습니다. 건설공사와 굴착공사, 수로를 파는데 다이너마이트만큼 효율적인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쟁도 끊이지 않았고 노벨이 만든 폭탄 역시 사람을 죽이는 데 쓰였습니다. 노벨의 재산도 그만큼 늘어났죠. 그 결과로 당시 노벨이 죽을 때 남긴 유산은 3,100만 크론에 환산하면 약 2,400억이 됐다고 합니다. 어느 날 노벨을 충격에 빠뜨린 결정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노벨의 형 루드윅 노벨이 죽은 후에 프랑스의 한 언론이 부고기사를 냈는데요. 그 언론사는 형의 죽음을 알프레드 노벨의 죽음으로 잘못 알고 부고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부고기사의 내용이 메가톤급 폭탄이었습니다.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 노벨은 이 기사를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싶었던 노벨은 결국 유언장을 고쳐 쓰게 되는데요. 그 결과 탄생한 상이 바로 노벨상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 내용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드라마틱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잘못된 부고 기사를 찾을 수가 없고요. 보통 대다수의 언론은 부고 기사를 드라이하게 쓰거나 좋은 방향으로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인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이죠. 독재자나 살인마가 아니라면 언론이 굳이 노벨을 싫어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리는 세간에 도는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벨이 자신의 돈을 세상에 이롭게 쓰고자 했다는 것은 정확한 팩트입니다. 노벨은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했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집에서 일해왔던 사람들에게까지 물려줄 금액을 펜으로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려준 돈은 전체 재산의 6%에 불과했습니다. 유언장의 후반부에 가면 바로 노벨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현금은 유언 집행인이 안전한 유가증권으로 바꾸고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이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매년 상을 주는데 직전 연도에 인류의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 기금으로부터 얻는 이득은 균등하게 5등분해서 다음에 명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나 발명을 한 사람. 우리가 아는 노벨 물리학상입니다. 그 밑에 줄에는 노벨 화학상, 노벨 생리의학상, 노벨 문학상, 노벨 평화상을 주어야 하는 조건을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기관에서 상을 줘야 하는지도 노벨이 직접 자필로 명시했습니다. 노벨 문학상의 경우 스웨덴 할리먼이 줍니다. 노벨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유언을 발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후에 유언장이 공개되자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했고요. 그 결과 집행인이 재단을 꾸리고 노벨상을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무려 5년이 걸렸습니다. 노벨이 유언으로 만든 상은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문학, 평화 총 5개입니다. 그런데 노벨상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한 가지 상이 더 있죠. 바로 노벨 경제학상입니다. 이 상은 노벨의 유언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스웨덴 중앙은행이 노벨의 공로를 기념하는 의미로 상을 제정했는데요. 공식적인 상 이름은 스웨덴 중앙은행 상입니다. 상금 기금도 스웨덴 중앙은행이 냅니다. 어쨌든 노벨상 홈페이지에는 경제학상까지 포함해서 총 6개의 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벨상 수상자는 얼마나 받을까요? 금액은 정확히 900만 스웨덴 크로네입니다. 한국 돈으로는 약 10억 원이 넘는 돈인데요. 에이, 세금 떼면 8억이나 9억 정도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국인이라면 이 상금을 모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소득세법 시행령에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벨상이나 외국 정부, 국제기관 등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은 세금을 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명 또는 3명이 공동 수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금 총액은 똑같이 900만 크로네인데요.
수상자들이 이 금액을 균등하게 나눠서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벨상은 어떻게 심사할까요? 각 상별로 조금씩 절차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노벨 문학상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벨 문학상 추천위원회가 선정위원들에게 서한을 보냅니다. 후보를 지명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은 다음의 4가지 조건 중 하나여야 합니다. 스웨덴 한림원 회원이거나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 각국의 문학계를 대표하는 작가들로 이루어진 단체의 수장들. 이분들이 서한을 받고 후보를 추천하는 답장을 보내면 이번에는 스웨덴 한림원의 위원들이 선정 작업에 들어갑니다. 규칙상 물론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스웨덴 한림원 위원들은 총 18명이 있고요. 시간 순서대로 보자면 이 작업은 총 1년 정도가 걸립니다. 9월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고요. 다음해 1월 말까지 추천을 마감합니다. 4월달이 되면 위원회가 20명 안팎의 예비 수상자를 선정하고요. 5월이 되면 최종 후보자 리스트를 결정합니다. 이때 1명이 되거나 여러 명이 될 수 있겠죠. 6월부터 8월까지는 위원들이 후보자들의 작품을 읽는 기간입니다. 9월달이 되면 스웨덴 한림원 멤버들이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데요. 이때 이 최종 후보자가 다른 경쟁자보다 어떤 점이 나은지 치열하게 토론을 벌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림원 멤버들은 최종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벌입니다. 최종 수상자는 총 18명의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10월 초가 되면 노벨 문학상을 발표하게 됩니다. 12월이 되면 실제 노벨상 시상식을 엽니다. 그렇다면 역대 노벨상 후보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노벨상 홈페이지에 따르면 추천을 받은 후보 리스트는 50년 후에야 공개됩니다. 후보로 추천받았다는 정보 자체가 추후 심사 과정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막기 위한 장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노벨 문학상은 어떤 작품들이 받았을까요? 이 질문은 틀렸습니다. 상 이름이 문학상이지만 실제 상을 주는 대상은 작품이 아니라 작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벨 문학상 수상작 같은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정도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맨 부커상, 콩쿠르상 같은 경우는 특정 작품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대표적이고요. 이 경우엔 맨 부커상 수상작이 정확하겠죠. 본인의 작품이 받았으니 맨 부커상 수상 작가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듯합니다. (2019년 10월)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2명입니다. 바로 페터 한트케와 올가 토카르추크인데요. 한트케는 2019년, 토카르추크는 2018년 수상자입니다. 이렇게 발표하게 된 데는 사연이 있는데요. 스웨덴 한림원은 2018년에는 미투 논란으로 수상자를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한림원 18명의 멤버 중 1명의 남편이 성추문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위원회의 대처 방안을 두고 내용을 빚으면서 많은 멤버가 바뀌고 한 해를 건너뛰게 됩니다. 한림원 입장에선 좀 당혹스러웠는지 여성 작가인 토카르추크를 2018년 수상자로 선정해서 올해 함께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동 수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 상금 900만 크로네를 각자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노벨 문학상 수상도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세간에선 페터 한트케의 노벨상 수상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작가가 1990년대 6.25 내전 당시 전범에 우호적으로 행동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옹호했던 전범이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조사를 읽기도 했습니다. 한림원은 상을 주기 위해서 작품만을 따졌다. 노벨 문학상은 정치적으로 주는 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페터 한트케의 작품 세계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지만 노벨 문학상이 작품이 아닌 작가에게 주는 상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노벨 재단은 수상자의 사진을 일러스트로 발표할까요? 그 이유는 저작권 때문이라고 합니다. 노벨 재단은 2007년부터 일러스트로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하면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초상화는 스웨덴 출신 프리랜서인 니클라스 엘메헤드가 그리고 있는데요.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외곽선을 굵게 그리고
음영은 금색으로 칠하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금색 음영은 실제 금박 재료를 사용합니다. 화가 클림트도 자신의 작품에 실제로 금을 썼었죠. 이 수상자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리는 게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워낙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수상자 발표 직전에 그림 발주가 떨어지고요. 심지어 3-40분 만에 그림을 그려서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작가는 트위터에서 지칠 때도 있지만 이 일이 너무 좋다. 수상자를 직접 그리는 게 영광스럽다고 썼습니다. 제가 정리한 노벨상과 노벨문학상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